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드카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막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제 벌써 올해 벌써 몇 번째 37번째 사이드카다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해요. 사이드카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개별 주식들은 더 힘이 없어지고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또 그 사이에서 틈새로 그냥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시즌이라 원래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벌써 37번째 매도 사이드 카다. 이러면서 13일에 매도 사이드 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제였던가? 매수 사이드 카. 또 오늘 또 매도 사이드 카.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그 두 개 레버리지 만들고 심지어는 미국의 ADR이니까 알고리즘 기계 군단의 롱숏이 그냥 파생 시장의 100포인트를 그냥 시장에 두 개 종목으로 쏠림해 갖고 극단적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다른 종목은 오히려 더 유동성이 고갈되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어저께 그 이해 못하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사업이 빠질 거다라고까지 예언해 줬잖아. 이게 기계적인 매매야. 우리가 인간하고 싸운다고 착각하지 마시죠. 기계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기계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은 잔인한 애들이야. 근데 그 알고리즘을 만든 게 인간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설계만 해주고 돈만 대줄 뿐이지 그 알고리즘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선물 하단과 상단만 보세요라는 게 어저께 야간 시장이 1160이 상단이야. 네. 1070이 하단이야. 수요일장에 밤에. 밤에. 그럼 이게 거의 90포인트야.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는 환호했잖아. 네. 이제 간다. 그런데 막판에 1조 6천원 선물 매도하면서 194불을 10불을 딱 빼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떨어진다. 그래서 어저께 그 타이거, 그 차이나, 그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다 때려라 한 게 오늘 살라고. 근데 오늘이 이게 이제 선물로 1100을 지지하면 뭐 한 200-300포인트 빠지는 거고 어저께 저점을 공격하면 500포인트 정확하게 100포인트 곱하기 50이니까 네.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빠지는 거야. 이게 기계 알고리즘이거든. 그래서 높낮이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무기들이 시가 바스켓. 그러면 이 바스켓이 한 20-30개 갖고 만들거든. 대신 1등부터 10등 반드시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는 숏을 집중적으로 치고 그러면 지수 빼려니까 1, 2, 3, 4들은 다 빼겠지. 네. 대신 밑에서 꼭 또 지네들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줘.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합해서 바스켓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거를 어느 거 플러스고 어느 거 마이너스인지 알아? 지네들끼리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랄까, 그 매트릭스 봤어? 네. 그거 네오만 착하지 말고 거기에 주인공은 문어다리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기계야. 알고리즘. 그 기계 군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알고리즘이야. 근데 걔네들이 눈이 빨갛고 눈도 수억 개 많고 다리도 수억 개 많고 그래서 서로들 군집 현상에서 이게 다리와 눈이 이렇게 하면 정보가 다 순식간에 교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지만 이게 다 한 몸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또 꼭 몇 개는 천병으로 보내. 이 군집으로 춤추면서 움직이는 애들 있는 반면 어떤 놈들은 혼자 독자해갖고 막 투자잖아. 이게 이제 약한 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야. 그래서 어디가 약한 데가 뚫렸어.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 그럼 이리로 쫙 모여갖고 집중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마치 우리가 싸울 때, 저기는 방어가 굉장히 강해. 그럼 피해. 이쪽으로, 그럼 일로 해갖고 일로 뚫어버리기.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런 기계군단. 그런데 얘네들은, 급빈도 매매라
초를 쪼개. 1초를 쪼개요? 1초를 쪼개. 그럼 1초를 어떻게 쪼개요? 근데 간단히 해서 1초 안에 100만 개 오파를 한꺼번에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쪼개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평균적인 걸 상단 하단만 보고 이 안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는 못 맞춰. 그래서 그거는 끊었다 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 대신 나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제헌절이라서. 근데 미국은 쉬죠.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내일 미국이 옵션 만길이야. 그래서 나는 인위적으로 194불에서 160불 5불까지 딱 죽였어. 정확하게 오늘 야간 시장부터 올려서 다시 월요일 날 ADR을 190불 만드는 순간에 오늘 사신 분들 또 30-40% 수익 나십니다. 안 그래도 ADR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제헌절 전날 목요일에 방송을 하니까 수요일에 ADR이 미국 시장에서 전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많이 빠졌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동안 뭐 ADR이 SK하이닉스의 그걸로 인해 더 간다 근데 기대감인데 그것도 떨어졌고 마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또 이거 반도체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 이벤트 드라이브는 그런 공포를 만들어서 역으로 이용해. 그래서 인간들 모이고 공포 떠들면서 딱 할 때 지네들은 싹 걷어. 그래 놓고 우리가 인간이 쉴 때 작업을 해. 그래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165불 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고 뭐 데이터 센터 뭐 뉴욕주에서는 뭐 하고 금지시켰다 막 난리치니까 다 부정적인 게 쫙 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쫙이잖아. 네. 월요일날 또 다른 세상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또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산 걸 그대로 엎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런 변동성 매매를 즐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주식을 빌려다가 여기서 대차 거래해서 이거 생각하지 말고 통장이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롱숏은 지네들이 상황을 보면서 유도할 거다. 오늘 코스피 200은 기초자산은 1980으로 눌러버렸어. 그런데 문 닫아놓고 9월물을 미래자산이라고 표현할게. 끝날 때까지는 같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딱 보니까 1096으로 14포인트를 올리면서 끝냈어. 1096.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시장 베이시스거든. 괴리율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것 베이시스. 기초자산 코스피 200과 9월물의 차이. 이거를 거의 근사하게 했다가 이거 땡겨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미결제 확정과 오늘 선물의 매도. 어저께 우리가 떨어집니다 한 게 1조 2천억 때리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급락할 거다라 400포인트나 500포인트 또 매도 사이트가 걸릴 거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리고 100% 그것 때문에 100% 판 거를 오늘 사겠습니다 나눠서 했다면 오늘 한번 내가 못 봤는데 투자자 동향을 보면 선물 봐봐. 선물을 외국인 매수했네요. 아까 매도였어. 저도 매도인 거 봤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 닫아놓고 이짓도 한 거야. 막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를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극적으로 그게 화요일인가 168만 원 번 거. 화요일. 그때까지가 선물 매도가 1조 4, 5천억이었어. 네. 근데 장 끝나고 딱 보니까 플러스 1조 그래서 진폭이 2조가 넘은 거야. 그래서 땡겨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200불까지 땡기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194불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죽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쪼갠다는 게 우리는 하루 해서 이게 그냥 같은 감각인데 얘네는 낮 시장, 밤 시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쪼개서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11시까지는 주무 쉬지 마시라고 뭐. 밤 11시요? 그러니까 본 시장이 어떻게 되나 30분 보고 이 롱숏을 또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 구자를 떠서 SK DR 갖고 우리 본주와 DR을 시차를 이용하는 게임. 거기에 영향은
환율과 금리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라고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벌써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렸어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또 비슷한 또 시나리오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168만 원까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고 버티다가 개인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가 또 많았어. 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고 목요일에 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게 역사이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은 그 사이클을 참아갖고 살 때는 공포에 사셔야 돼. 그러니까 갖다 해서 그게 바로 메타가 우리나라 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ADR로 삼세요. 지금은 150불과 200불에서 200불 근처 갔을 때는 얘네들이 죽일 것 같고 150불 근처 왔을 때나 오히려 급락 공포 때 사십시오.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 카 때 나눠서 하시고 매수 사이드 카 나오고 막 오를 때는 오히려 때리세요. 이거를 수없이 쪼개서 몇 번씩을 할 거예요. 그 역사이클을 2번만 타봐. 그럼 나는 깡통 돼버리는 거야. 깡통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유동성을 고갈시킵니다. 그냥 돈이 다 율로 몰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는 정책 당국자 계시면 시가 50개까지 레버리지를 다 허용해 주세요. 지금 이걸 상장 폐지시킨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적 소송 들어 쉽지도 않을 거야.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거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증시의 변동성이 주범이 레버리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버리지를 시가총액상위 10개로 확대하면은 50개? 50개로 확대하면 어떡해요? 이게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2개 쏠림이 되는 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2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거를 뭐 제도를 바꾸거나 증가금을 높이거나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법원 소속이 더워질 것 같아. 오히려 이거라면 현대차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상위 20개 레버리지를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기계 군단들이 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천병 애들이 여기도 뚫렸다 하면 일로 또 하면 여기에 가용 자세는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중화가 되고 그게 가면 얘네들이 또 쇼 커버링 하거든. 뺐다 올릴 때. 그러면 현대차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왜 얘네들만 돼요? 이게 중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올랐다 두들겨 맞는 이 진폭이 확대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그것 좀 해주세요. 올렸다 때려먹는 지폭이 확대된다는 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벌써 차이가 나는 거 봐. 미국에 있을 때 요번에 돌렸을 때 SK하이닉스는 67% 올랐어. 저가 1290원 17,100원 67%야.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타이거? 네. 삼성전자는. 근데 삼성전자는 ADR에 상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반밖에 안 된 거야. 같은 구간에 30%. 그래서 2배 30%. 레버리지가. 그러하다. 그러면 현대차도 2배 사용해 줬어. 그러면 떨어지다가 5% 7%밖에 안 움직이는 게 20%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파동 갖고 물린 사람 회전은 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쏠림이 좀 극단화되는 게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 지금 시장은 도박장 같다, 막 투기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증시가 정부에서 미는 거는 증시 선진화 그리고 증시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더 투기화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방향성을 위나 아래로 주지 않으면 아래로 주면은 안 되죠. 위로 줘야 되는데 갇혀 있을 때는 이제 녹듯이 계좌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그 시각을 좀 전환시키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를 허용해 주면 거기에 새로운 수급이 형성되고 본주도 움직일 수 있어서 깎으라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오를 때 팔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 지금 극단적으로 2개만 가니까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서 적은 수량에서 이게 가랑비 어떻지 계속 빠지는 이 유동성 고갈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확산시키면 도박판이 된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나는 이게 논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하루 만에 더블도 가고 하루 만에 반토막도 되는 거냐? 변동성은 그게 어? 더 크긴. 그러니까 상한가가 없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30%라는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극심한 피로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리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 어.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이제 상한가 폭이 없어. 뭐 50%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50%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날 더블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토막도 하루 만에 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1년 동안 이 왼수 같은 놈들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다. 좋게 해석하면. 우리는 막 맞아가면서 배우는 느낌인데요. 아니, 지금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거야. 처음이죠. 이런 이론장이 어딨어. 그러면 이런 처음 경험하는데, 그런데 내가 27년차 파생을 생전해서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이용하면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 공포지만 야수의 심장을 갖고 오죽하면 내가 여러분들 HM에 30불 또 이동해. 이게 그 종목의 변동이 안 나오니까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60%나 50% 변동 주는 상품이 인위적으로 생겼어. 그게 계속 사이드카 만들면서 만들어주는 시장이야. 그러면 하단에서 귀신같이 바닥은 못 잡지만 두세 번 나눠서 사면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천주를 이쪽으로, 요번에 천주 30% 팔아갖고 요거 10,000원에서 12,000 사갖고 16,000, 17,000 파신 분은 SK 그 HM인 기준으로 26,000원대 판 게 된 거야. 이게 26,000원 올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잖아. 근데 하루 만에 26,000원이 왔어. 그러면 판 거를 그대로 가면 천주가 300주 된 거야. 그런데 오늘 또 왔어. 그래서 1300주를 그대로 팔아갖고 또 일로 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성공했어. 그러면 또 30% 늘렸어. 그럼 1,500, 600주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것만 서너 번 타봐. 천주가 2,000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일 때 10,000원이란 주가가 우리가 천주 본전일 때 1,000,000원이야. 그런데 10,000원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 변동 갖고 2,000주 만들었어. 나는 자산이 더블로 증가하는 꼴이 된 거야. 비슷해. 지금 고갈 사태에 이런 현상이 더 극단화돼서 내가 거래량 없이, 지금 차바이텍도 거래 없이 그냥 흘러내려.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미래에셋증권이야. 근데 옛날에 2천만 주, 4천만 주 거래되는 주식이야. 그렇죠. 뭐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하면 스페이스X 모멘텀도 있었고 또 오늘, 증권주에 오늘 거래량 총량이 얼마인지 아냐? 어디 보자. 글쎄요. 그 최고일 때가 몇이었다고요, 선생님? 한 4천만 주. 4천만 주? 그럼 못해도 한 2천만 주는 되지 않을까요? 아까 100만 주더라. 100만 주요? 거래량 고갈 상태가. 전 사실 1,000만 주 얘기하려다가 1,000만 주 너무 적은가 해가지고. 근데 100만 주라고요? 아까 오전장에 내가 100만 주.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얼마가 보자. 거래 없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그러니까 한 50주, 100주, 200주 이게 쌓여갖고 떨어뜨리는 거야. 고갈되니까 이거 행동도 못 하는 거고. 팔리지도 않아 이러면. 팔리지도 않아. 1,000주 파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거 아니면 아니 반대로 사는데도 안 사죠. 사는 거 그냥 호가 쭉 하면은 시장가 내가 올려야 돼? 내가 올리지. 내가 올려야 돼. 아주 그냥 내가 요새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선생님 미래에셋증권은 거버넌스가 있어가지고 주가를 눌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새 시장의 이 흐름이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이 고갈 상태가 이렇게 끔찍합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딱 보면 오늘도 흘러내렸어. 2,100원을 흘러내렸어. 오늘 거래 량이 어디 나오냐? 이게 가만히 있어. 주식 차트를 딱 보면 오늘 거래량 총 200만 주. 네? 오늘 하루 종일 200만 주. 몇천만 주 거래되던 게 한 달 반 만에. 근데 이상해요.
미래에셋증권이 타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ETF. ETF 엄청 거래 잘 되면 이건 실적 분명히 좋은 건데 근데 왜? 근데 진짜 납득이 안 가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인간의 사고로 납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시장이야. 비정상적이지. 근데 주가는 미래의 가치나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생각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기계는 인간의 세상에 지금 침범을 해갖고 분탕질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이걸 처음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5천에서 9천 가면서 얘네들이 특히 블랙록이 우리 EWI에서 네 가지 종목, EWI 구조가 딱 보면 네. SK하이닉스 1등, 삼성전자 2등, 그 다음에 SK스퀘어 3등, 삼성전기 4등. 뭐 상징적입니다. 이 네 개만 때렸다 샀다 해서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팔아갖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200조 차이, 200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거기서 갖다 대서 그 어떤 헤드가 니네들 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없어도 되니까 마음껏 써서 해봐. 액티브를 준 것 같아. 그거를 책임자가 기계군단 이렇게 해놓고 알고리즘을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C 알고리즘, D 알고리즘 만들어서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A 알고리즘과 D 알고리즘은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 걔만 알아. 우리는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래. 이런 장은 해석하지 않고 싸움의 그 진단, 오늘 어디까지 죽일 수 있고 어디까지 올릴 거, 가용자산은 얼마고 변동은 얼마고 오늘 야간 시장에 어떻게 하고 레버리지 아까 얘기한 대로 뺐다가 어디서 돌리나 그런 걸 봐야 대충 이해가 되지. 이거를 해석하고 왜 떨어질까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오늘 SK이노베이션 상승한 거는 실적 모멘텀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다 예를 들어서 전제가 이렇게 때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용한 주가의 흐름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16만, 17만 원짜리 9만 원까지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해갖고 그때 했는데 오늘 12만, 13만 원이야. 웬 떡이랑 다 때려야지. 정상은.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00%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새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요런 합리적인 시장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다 때려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SK이노베이션을 왜 여쭤봤냐면 SK텔레콤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건 제가 볼 때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실적 좋게 나왔다 했을 때 조금이라도 때려요? 이렇게 보자. 지금 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움직이는 거는 알고리즘이 개입 안 하는 시장.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금융주 정상적으로 움직여.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 거 때려서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것 사자. 실전은 난 이렇게 권하고 싶어. 그리고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 산 거를 팔자. 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 사고로 반대, 그러니까 높낮이만 보면서 대응하시면 오히려 실전에서는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고리즘을 다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정상적으로 올리는 거 금리 이때 이벤트 드라이브를 쓰거든. 네. 그럼 금리 인상했어. 네, 했어요. 25bp. 그러면 이제부터 은행주 3개 샘플을 딱 잡아봐. KB금융. 친한 금융지주. 이래놓고 오늘부터 얘네들이 알고리즘을 건들면 이게 갑자기 10에서 20% 급락할 겁니다. 아니, 또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고 하실 거지만 금리 인상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올해 3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다. 그거 인간적 사고야. 거기다 기계 알고리즘 돌려서 죽여버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당황하겠죠. 왜? 왜? Y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왜 이 정도면 그래?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품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알고리즘은 이벤트 드라이브. 우리 SK하이닉스 300만 원 언제 찍었어? 마이크론 실적 와 해갖고 그 보고 그 다음날 300 찍었어. 우리가 그럴 때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 네. 이거 건드리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220만 원 정도까지만 봤어. 이걸 168만 원까지 죽여버렸잖아. 맞아. 168만. 그렇게 떨어진 거는 결정적인 게 뭐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외에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시정됐어. 그날 장대 음봉을 만든 거야. 그 어렵다. 선생님 항상 전에 말씀하실 때 어.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해당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좋을 수 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어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긍정적 사고고 은행주 같은 것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더 하락한다면 이미 근데 은행주들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아니지. 조금 올라가는 거지. 아니지. 이렇게 딴 거 반토막 되는 상황에 그나마 봐봐. 상대적으로 그렇지. 개별 종목의 고점과 저점이 아니라 KB 은행 보면 금융 보면 위치가 여러분들 이게 위치를 봐야 돼요. 50 최고가야. 많이 올랐네. 금리 인상 갖고 정상적으로 이 틈새에서 올린 거라고 이게. 주봉으로 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오, 많이 올렸네, KB금융을? 안 봐서 그렇지. 안 봤죠. 지금 같은 장에 다른 현대차니 이런 것들 미래에셋 지금 반토막 되는 세상에 얘는 10% 올랐어. 6월 달 기준으로. 저기 다른 3월 달부터는 거의 30% 올랐다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은 뭐냐면 재료를 역전략을 써. 네. 주로. 네. 그리고 공포 마케팅을 해. 그러면 공포 마케팅 할 때 나쁜 거는 사는 거고 옳은 거는 때리는 거야. 이 기계 알고리즘 구성이. 인간적 사고에 정반대로 해갖고 인간으로 알고 합리적 사고를 하려고 해서 왜 물어보고 당하는 거야. 이거 없어. 걔네들은 로직을 걸어갖고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은행주 그래서 내가 지금 세 가지 구조해갖고 이제부터 10에서 20 보면 얘네들을 알고리즘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스켓의 알고리즘 농수해질 때는 이 천병들이 뭘 찾아다니냐면 먹잇거리. 이제 얘 건드리면 인간들이 당하겠지.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야. 그럼 요새는 백화점 주식. 백화점. 그 다음에 은행 주식. 화장품. 화장품. 이런 게 타켓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타켓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은 인간적 사고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으실 거야. 실전에서는. 내가 시카고에서 그거 배울 때 인간을 사기치라고 가르쳤거든. 그거 가르친 선생님이. 저런 그러니까 걔가 당한 놈이 바보지. 이게 카지노 룰이다. 치팅도 기술이다. 이 알고리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이런 게 참 많이 충돌돼. 그렇죠. 우리는 위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JP 모간의 그 사냥꾼들은 이러한 사기도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모간 스탠리는 약간 귀족풍의 신사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비열해. 그래서 공포 마케팅을 얘네들은 사이즈가 크니까 완전히 나라 대상으로 바스켓으로 해. 그러니까 JP 모간은 13,000 간다고 그러놓고 지금 완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윈터 이즈 커밍이니 뭐가 꼭 말할 때 그네들의 속마음이나 여기서 얘네들이 무슨 전략을 쓰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걸 들여다봐야 돼. 뒷그림자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뒷그림자가 미결제 악정이야. 선물 포지션이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빨리 알 수 있는 게 나는 그냥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의 롱숏의 차. 그때 조달 비용은 그때의 환율과 금리 요거 갖고
금리의 요 스프레드 차. 미국에서 조달한 거야? 우리에서 한국에서 조달한 거야? 요런 거를 갖고 차이를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수학같이 맞출 수 있으십니다. 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을 때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백화점 주식들은 그때 좀 올랐죠. 지금 좀 빠져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럴 때 알고리즘인 이렇게 계산하면 돼. 10%, 20%, 30% 고점에서. 네. 그러면 30% 이상 빼지 않으면 네. 이거는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야. 그냥 흔들어 갖고 또 작업을 할 수 있어. 네. 30% 이상을 죽인 거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이제 한 게임 끝내고 건드리지 않는 거야. 선생님 현대백화점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뭐가 할까요? 신세계. 정영진 이거 보자. 정영진 신세계. 용진 오빠. 그럼 고점이 얘는 지금 주봉이에요. 6월 달에 79만 원이니까 80만 원이야. 지금 58만 5천 원이니까 얼마 뺐냐? 야. 58.5 나누기 25%? 79.8 마이너스 1 26% 뺐네. 26%. 그러면 현대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되니까 현대백? 현대 백화점. 백화점. 얘도 주봉은 지금 4주째 빼니까 비슷하다 둘 다. 롯데 백화점은 없을까? 롯데 쇼핑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22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이고. 15.5 나누기 22.2 얘는 더 뺐. 이게 야 15.5 나누기 22.2 오 얘는 많이 뺐다. 30% 뺐는데.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 맥점 아니에요? 30%를 빼면 그러면 얘가 121선이 12만 원이거든. 네. 우리가 이 알고리즘 계산할 때 주로 쓰는 게 21과 120 평균값의 간격과 위치와 스프레드를 갖고 많이 구조화시켜. 그러면 21선이 위에 있고 121선이 밑에 있으면 이건 정배열이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은 추세 속에서 흔들면서 갈 수가 있는데 121선을 공격한 거는 게임 끝났다는 얘기야. 지금 아직 121선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좋게 보면 이제 가져야 될 텐데 여기서 12만 원, 3만 원을 더 뺐다가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한 게임 끝난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백화점주들 중에서 무엇 하나가 게임이 끝났다라면 다른 백화점주 자체도 훼손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다른 테마 보는 게 나아. 카지노를 본다든지 이쪽 세대 백화점이 다 내수나 대안이잖아. 지금 중심이 부러지고 이게 변동이 힘드니까 방어주 성격으로 나는 뭐 배당 받을래, 나는 또 다른 걸로 해서 찾을래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럼 백화점은 이제 나는 한 게임 끝났다고 봐. 그러면 여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지노주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그 내수용에서 뭔가 그 리테일 관련주라든지 요새 관광이 많아갖고 뭐 편의점 난리친다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찾을 거라고. 근데 화장품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장에서 보니까 이미 뭐 뷰티스킨, DY, 오가닉 티, 코스메틱, 뭐 파마리서치 그동안 막 화장품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 나 잘 모르는 종목들 또 외국에서 바로 직구해서 살 수 있는 중소형주들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유명한 그 달마 글로벌이라든지 달바? 달바 그러면 몇 가지 보자고. 달바도 오늘 많이 올랐죠. 달바 글로벌. 옛날에는 화장품주 하면은 막 근데 봐봐 121선에서 지금 깔짝거리고 있을 뿐이야. 그 오늘 좀 올랐다. 그러면 대장 그러면 시가 아모레퍼시픽 한번 봐. 나는 다른 거 너무 터져갖고
이 정도도 나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이지. 아 근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물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봐봐, 얘는 역배열이야.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변으로 보면 얘는 이미 박살을 난 다음에 지금 깔짝거리고 있을 뿐이야. 어? LG 생활건강하고 비슷해. 우리가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21만, 22만 사면 못해도 27만 원, 30만 원에 팝니다가 한 게임 나왔거든. 그리고 지금은 24, 5만 원에서 깔짝깔짝거려서 나는 LG 생활건강도 타이거를 이동하라 그랬단 말이야. 어? 얘도 비슷해. 게임즈하고도 비슷해. 그러니까 대안들의 주가를 보면 딴 것들은 반토막 10%인데 얘는 이미 10%다가 조금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일 뿐이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도주도 아니야. 어? 그리고 지금의 중심 싸움에서 변동성을 갖고 싸워야지. 얘네들은 대안인데 대안이 주도주가 되는 거 못 봤어. 어? 틈새. 틈새인데 지금 틈새도 수급이 간단히 해서 바닥에서 20% 30%는 내가 사면 올라. 얘를 50% 더블 만드는 게 나와야 돼. 근데 그거 ETF도 없고 그건 어려워. 그러면 이런 것들 가려면 간단히 해서 아까 말한 해외 쪽에 해지나 얘네들이 집중해갖고 공격적 매수가 들어와야 돼. 들어올까? 아니 그러면 옛날에 제일 유명한 APR인가? 그 뭐지? APR. APR. 몇 가지 이렇게 화장품을 APR은 주봉을 보면 고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나마 APR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진짜 아니 지금 같은 완전 정 괜찮지. 어. 땡큐지. 지금 같은 장에 저거 비슷하네. 그 HMM. 아? HMM. 그 정도 빠졌네. 그리고 뭔가 그래프를 일봉을 보면 뭔가 하려고 폼 잡는 그 느낌이 딱 드네. 어? 그런데 10%에서 20% 뛰기는 오케이인데 이게 주도해갖고 뭐하고 대안 찾는다? 난 안 하고 싶어. 그냥. 화장품, 게임, 요새 그런 얘기가 많아. 카지노, 은행, 뭐 이런 그 대안적 투자를 왜냐하면 너무 피로에 지치고 그 요새 그 레버리지나 반도체 하면 다들 화병 걸리신 것 같아. 다 그냥 화병 걸린 것 같아. 저 심지어 음.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너무 씁쓸했던 얘기가 여름에 다이어트 성공하는 비결. 내 아는 사람이 주식에 1억 넣었더니 살이 4kg가 빠졌다. 한 달 만에. 그냥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웃자고 올리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그 젠슨왕 저주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40년 싸워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 미끼인데 저게 왜 열광할까? 그때 우리가 뭐 럭키 광모 이렇게 하지만 그때 잘 팔고 나왔어야지 못했으면 야 맞아. LG전자가 40 몇만 원짜리가 18만 원이야. 18만 원. LG CNS 다시 원위치했어. 그 완전히 무슨 일장 축목으로 뭐가 휩쓸어 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나는 또 이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 채널은 노상 떨어지면 사. 내가 한국은행이냐? 떨어지면 사게? 나 꼭 뭘 떨어지면 사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선생님 떨어지면 사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사라고나 하셨잖아요. 지금이지. 5월 달에 그때 열풍이 있었잖아. 그때? 5월 달에. 그때 나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냥 29만 30만 원 이거 다치니까 그때 떠든 게 지금 현실화된 거 같지 않냐? 그때는 부정적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나 오래 살 거야. 그때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얘기한 거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삐그덕거리고 내가 그때 중국 반도체 무슨 뭐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지금 막 이제 어저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떨어진 게 창신 메모리 IPO.
엄청 흥행했잖아요. 이번에 원래 공모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했는데 IPO 수요 예측에서 제가 얼마나 차이가 났나 봤더니 예상치가 4.4위안인데 공모가가 8.66위안, 거의 2배잖아요. 근데 그 8위안도 그 원래 처음에 시장에서 요구한 거는 15에서 20위안. 그것도. 어? 그럼 이게 근데 성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래요?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 원래 걔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단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 미리 땡기지 않고 낮춰서 땡긴 거야. 그럼 그거를 결정한 대주주나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거를 사이클 산업으로 본 거지, 시스템 맞다면 미리 땡기다 확 땡겨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조절했다는 얘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어? 이게 조달된 돈 갖고 했는데 공장 지진 다음에 이게 그대로 유지될지 이것도 불확실하다고 지네들 생각하고 안전하게 시작한 거가, 이게 해석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3등이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급락한 거야. 나는 그 전에 우리가 뭐예요? 아름다운 오히려 미국의 SK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이거 마이크론 이제는 쳐다보지 말고 다 때려라, 이동하십시오 한 게 이제는 4등 밑에 양쪽에 낀 꼴이 된 거야. 마이크론은 밑에서 와 위에서 치고 나가. 나는 뭐가 돼? 이 셀 마이크론이 돼버린 거지.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뉴욕 주지사는 어우 쌀벌하게 그 담화하시더라. 중지하겠다고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어가 막 나오고, 내가 심하면 이런 얘기 했잖아. 너무 급등해갖고 단가하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 짓으로 니네들 관세 매길 테니까 단가 내려, 이럴 수도 있다. 너무 우리 미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단합이 들어가잖아. 벌써. 그래갖고 너무 비싸니까 잘못하면 내년 장기 계약 때 뭔가 이상짓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저는 근데 선생님 처음 말씀하실 때 아니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업 그 가치보다 돈에 빡 해가지고 위로 빡 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돈이 되는데 왜? 라고 생각했는데 길게 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너무 데미지를 주면 어떻게든 뒤 후폭풍이 있을 테니까 다 그거를 똑같이, 조절한 거다. 지금 지네들도 조절 들어가고, 삼성그룹도 조절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장기 계약 때는 뭔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문제는 2등인 SK하이닉스가 투기 상품으로 걸렸네. 전 세계가 이제 SK하이닉스발 변동성이야. 미국도 이제 그 변동성 때문에 다른 게 블랙홀이 된 거야. ADR도 2배 ETF 레버리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근데 미국의 그 ADR ETF 2배는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비중은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게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이제 2배, 3배 레버리지나 옵션 시장이 열렸어. 옵션은 더 끔찍한 시장이거든. 그게 그 기초 M7 블랙홀을 빨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새 IBM이 급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제 엑스트 자금이 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증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선수 집단이 들어간 거야. 이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 애들의 이런 애들은 변동성 큰 거를 즐겨. 우리 선진화될 때는 이게 변동성이 큰 거가 일반화되고 그걸 많이 봤으니까 이게 뭔가 이 게임 머니 게임으로 보는 게 시각이 많거든. 어떤 애들은 그 상품의 최적의 SK하이닉스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떤 시각이냐면 얘가 옛날에 오라클이나 팔란티아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잡아버리는 거야. ADR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블랙홀에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은 이걸 더 변동을 주어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본주에 영향을 주고 이게 시가상해주니까 노상, 아까 얘기했잖아. 하루 걸러
4,500 사이드카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요가 지금 이 현상으로 가고 있는 데이터 증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저께 방송에 파생 시장 딱 보니까 오늘 4,500 빠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 떠들겠어? 포지션이 그렇거든. 그리고 오늘 딱 오후장에 돌리는 거 보니까 월요일 날 4,500 오를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는 이거가 비정상 우리는 이제 비정상이야. 근데 앞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기본이구나라고 생각할 시작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빨리 그거를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아까 농담 삼아 50개. 50개를 빨리 해라라든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상한가 폭이 만약에 없어질 때는 이런 걸 다반사로 볼 테니까 미리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니냐. 1년 후에 될 거니까. 그 비정상을 통해 정상화를 의도한다라는 거잖아요. 의도는 안 했겠지. 지금 당국도 당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에 극단화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머니 게임이라는 거는 그 인간적 싸움이 아니라 변동을 유도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쏠림을 해결을 하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50개 정도 레버리지 ETF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외국에 이미 ADR 2배, 3배 뭐 ETF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면 그 미국 시장의 ADR과 SK하이닉스의 그 괴리가 더 많이 가격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감소할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천만에. 그리고 유동성이 좀 더 줄어들게 난 되지 다른 않을까요? 시각이야. 왜냐면 표적이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고 많은 시장이 없어. 전 세계 돌아다니면. 근데 레벨 상품이 많아지면 먹잇거리가 많아지면서 갖다 예를 들어서 MSCI가 이제 1년 후에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시장판에 100배가 커져. 유입 자금의 기초 선진국 자산이 지수에서 편입돼야 되는 기본적인 어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100배가 커져. 그러면 이 사이즈가 들어올 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를 이미 상품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주면 포트폴리오 합성 구성이 돼. 그래갖고 오히려 시장 키우는 데는 더 적격이야. 그러면 지금은 이게 왜 문제냐면 2배, 3배짜리가 한정돼서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나 다른 게 희생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거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기금이 공격적인 그 방어용으로 될 텐데 못 하거든. 연기금은 절대 그거는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그거를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오히려 걔네들 추종 매매 따라서 할 뿐이야. 그리고 바스켓 서로 대차거래 그 용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가 또 하면 이제 MBK가 갖다 해서 이런 큰 어떠한 흔들 수 있는 뭔가 그 사모펀드들이 이게 우리나라 공격자일 텐데 다 각자 다른 데 걸려갖고 지금 다들 사모펀드 지금 법적 해결, 홈플러스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먹거리가 있어도 뭔가 할 수도 없는 상태야 다. 그러면 이게 기계군단의 공격 입장을 보면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네들이 멋대로 놀 수 있는 마켓이 돼버린 거야.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는 쪽에 붙어야죠, 우리도. 지금 붙죠.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 3개월 지나면 이제 정부도 정치하려서 해결책 나오고 뭔가 수습을 할 거라고 봐. 그래서 빨리 코스닥 빨리 지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도 대안이 나오거든. 아니 왜 빨리 그 1부 2부 안 나눠줘. 빨리 뭐.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자생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머리를 쓰는 집단군이 생기는 거야. 모나미 뭐 한상 애국. 네, 애국 기업들. 이것도 애국을 애국 위한 매수.
작전이야. 이것도 머니 게임이지. 그들만의 리그고, 어?